적게 나와도 안 좋다고 그랬잖아.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아까 얘기한 거 먼저 할게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거인증이나 말단 비대증 같은 병에 걸리고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안 나오면 소인증, 또는 난쟁이병 이런 거에 걸립니다. 자, 티록신. 티록신의 기능이 뭐였죠?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거잖아. 즉, 세포에 촉진되면 열이 막 펄펄펄 나는 거야. 그래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증상이 과다증,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 열이 계속 펄펄 나니까 내 몸에 쓸 영양소가 부족해져. 열을 내는데 모든 영양소를 쓰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이 빼빼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구가 돌출돼요. 튀어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처럼 이렇게 돌출되는 증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열이 막 펄펄 나니까 이렇게 안구 돌출증이라는 거에 걸려요. 그래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몸이 빼빼 마르기도 하고 안구가 돌출되기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반면에 갑상샘 기능 결핍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뭐야? 티록신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열이 많이 안 나겠지? 그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반대로 살이 쪄요. 살이 드립드립 찝니다. 갑상샘 기능 결핍증, 저하증, 티록신 결핍되면 막 살이 막 둥 쉬고요. 체온 조절도 잘 안 돼. 계속 몸이 차가워. 몸이 너무 추워. 이런 거에 이제 결핍증이야. 자, 인슐린이 안 나오면 아까 당뇨병 걸린다고 했었죠. 이것도 체크했던 부분입니다. 자, 맨 밑에 표를 좀 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호르몬하고 신경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 전달 방법.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전달되지만 신경은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두 번째, 전달 속도. 호르몬이니까 느리겠죠? 혈액을 통해 가니까 누구보다는? 신경보다는 느리다. 그래서 신경보다는 느리게 전달된다는 거고, 작용 범위. 대신에 느린 대신에 넓은 범위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얘는 빠른 대신에 좁고 일시적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자, 호르몬은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하죠. 아까 자기만의 표적기관이 따로 있었는데 이 신경이라는 녀석은 우리 기억하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는 게 신경의 특징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항상성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항상성은 우리 몸속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체온 항상성, 혈당 항상성, 체내 수분량 항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체내 수분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삼투압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삼투압. 우리 몸에 삼투압이 항상 일정해야 돼. 다른 말로 체내 수분량이 항상 일정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볼게요. 자, 호르몬을 어떻게 일정하게 맞춰주냐 잘 봐봐. 자, 뇌하수체 우리 배운 거 있죠? 뇌하수체가 뇌의 밑에 붙어 있다고 했는데 그 뇌의 정체가 어느 뇌 밑에 붙어 있냐? 간내 밑에 붙어 있습니다. 간내. 우리 기억나? 간내가 뭐의 중추였냐면 우리 몸에 간을 맞춰주는 뇌다. 즉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되는 뇌가 간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내 밑에 붙어서 항상성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애써주는 거지. 그게 뇌하수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뭘 감지하냐? 바로 호르몬이, 호르몬이 부족해! 우리 몸에 호르몬이 좀 부족해! 라는 걸 먼저 누가 감지하느냐? 간내가 감지를 해요. 뇌가. 호르몬 부족하네? 간내가 이제 그걸 감지한 다음에 누굴 시켜서 뇌하수체를 시켜가지고 지금 티록신이 부족하대. 예를 들어서 티록신 부족하대. 그럼 너한테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좀 내보내! 라고 얘한테 명령을 하겠죠. 그럼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서 티록신을 더 많이 내보내게 되겠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야. 반대로 몸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아. 우와, 열이 펄펄 나고 있어. 누가 먼저 감지한다? 간내가 지금 티록신 너무 많이 나왔대.
어떻게 해야 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뇌하수체한테 시켜가지고 야 갑상샘 좀 그만 자극해. 그지? 간내가 뇌하수체한테 시켜가지고 야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만 내보내. 너무 많이 나왔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좀 적게 내보내면 자, 티록신이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절을 하는 거. 이렇게 몸 안에 혈당량을 비롯해서 호르몬의 양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너무 부족하면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촉진하고요. 너무 많으면 좀 억제하죠. 너무 많으면 좀 적게 나오게, 너무 적으면 좀 많게 나오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음성 피드백. 나와있나? 음성 피드백. 음성이란 뜻이 반대가 되는 이란 뜻이야. 피드백을 하긴 하는데 음성으로 야 너무 많으면 적게 하고 너무 적으면 많게 하는 피드백을 음성 피드백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자,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음성 피드백 형태로 돌아갑니다. 하나 더 볼게요. 체온 조절은 어떻게 하나 볼게요. 체온 조절. 먼저 뭐랄까 추울 때 나온다. 기온 낮을 때. 자, 일단 춥다라는 걸 누가 감지한다? 간내가 감지합니다. 되게 춥네? 감지를 해요. 춥다라는 걸 감지를 하면 일단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호르몬을 내보내야 돼? 몸에 열을 발생시켜야 하니까 바로 티록신을 내보내서 간에 작용해서 열을 막 발생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피부의 냉점에서 춥다는 걸 감지해서 간내한테 전달하면 간내가 춥네 라는 걸 감지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누굴 시켜서 뇌하수체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간내에 붙어있는 뇌하수체한테 시켜가지고 갑상샘을 좀 자극해 티록신 내보내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작용해서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호르몬의 작용이죠. H, 호르몬의 작용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기작인 거고. 자, 간내가 이렇게 춥다라는 걸 감지하면 몸을 떨리게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몸을 막 떨리게 하는 것도 간내가 먼저 감지한 다음에 간내가 호르몬 시스템으로 이렇게 열 발생시켜도 하지만 간내가 신경들 이용해서 몸 좀 떨리게 해 라는 것도 간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내가 신경들을 이용해서 피부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거나 근육을 떨리게 만드는 것도 다 간내가 신경을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 시스템과 호르몬 시스템을 적절하게 둘 다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피부의 모세혈관 수축하는 건 여러분 이런 겪어본 적 있죠? 물속에서 엄청 열심히 막 놀고 나왔더니 입술이 파래졌어. 경험 있나요? 이게 막 되게 추우면 입술 파래지는 거 아니에요? 추우면 입술이 파래지는 게 입술이 원래 붉은 이유가 뭐냐면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얇기 때문에 붉은 게 보이는 건데 추우면 모세혈관이 수축돼요. 왜냐면 피부 근처에 피가 많이 지나가면은 열을 다 뺏겨버릴 거 아니야, 공기한테. 그러니까 피부 근처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추우면. 그래서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액을 못 흐르게 만드니까 피부 근처의 혈액이 푸른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입술 색깔이 푸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만 보고 너 춥지 지금? 추워요. 이러죠. 입술이 파랗지 않으면 춥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입술이 파래지는 이유도 그 추위 때문이다. 근데 이게 신경의 작용이다. 간내가 감지한 신경의 작용이다. 라는 겁니다. 털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닭살 돋는 거예요. 닭살 돋는 거. 소름, 이렇게 전율이 올 때 말고요. 추울 때 닭살 돋는 거. 추울 때 닭살이 쫙 돋으면서 털이 쫙 쓰게 되는데 털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털 아니야? 털이라고 가정해. 이게 털을 확대한 거야. 털이 이렇게 서게 되면 어떻게 돼? 털이 서게 되면 털이 주변에 있는 공기를 붙잡아요. 그래서 공기가 내 피부 근처에 이렇게 공기층이 생겨. 털로 인해서 공기층이 생기면 마치 파카를 입은 것처럼. 우리 파카를 입으면
되게 뚱뚱하잖아.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공기가 굉장히 우리 물리학에 배웠지만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층이 생기면 약간 보온이 돼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추울 때는 혀를 쓰게 만들어서 공기층을 만드는 거예요. 공기층을 만들어서 내 몸에 체온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작도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더울 때는 반대가 되겠죠. 더울 때 너무 더울 때는 이거예요. 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티록신 분비를 안 시킬 거고요. 그래서 세포호흡을 감소를 시킬 거고요. 피부의 모세혈관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더울 때 얼굴이 벌게지는 이유. 피부 근처에 혈액을 많이 흘려서 열을 밖으로 많이 빼기 위해서 더울 때 몸이 빨개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땀도 많이 분비시키죠. 더울 때 땀이 나가는 것도 이런 신경의 작용으로 땀을 분비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몸이 시스템화되어 있구나. 추울 때, 더울 때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주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혈당 조절이 좀 대박인데 여러분 되게 생소할 것 같은데 혈당량. 일단 혈당량이 조절이 안 되면 아까 심각한 당뇨병 같은 두 번 얘기했죠? 당뇨병 같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 당뇨병이 왜 문제야? 아니 오줌을 통해서 당분 좀 빠져나가면 어때요? 또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당뇨병이 생기면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게 어떤 합병증이냐면 생각해봐. 당뇨병이라는 건 오줌 속에 당분이 섞여 나가니까 이 비뇨기 계통에 당분이 묻어서 오줌에 당분이 묻어 나가니까 요도를 비롯한 비뇨기 계통에 당분 성분 많이 있죠. 그 당분을 좋아하는 게 세균이란 말이야. 그 세균이 막 번식하는 거야. 이 비뇨기 계통에 세균 번식이 되면서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곳곳에 당분이 너무 많으니까 세균이 몸 곳곳에 더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몸에 큰 이상이 생긴다는 거지. 원래는 오줌 속에 세균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습니다. 오줌 속에는 세균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 오줌은 무균 상태로 나와요 라고 원래 말합니다. 똥은요. 세균이 나와요. 대장균 같은 세균이 함께 나오거든요. 하지만 오줌 같은 경우는 무균 상태로 나와요. 상상해본 적 없겠지만 그래서 균이 없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마시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줌을 마시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세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걸리진 않습니다. 좀 더럽긴 해요. 더럽다는 게 요소라고 하는 노폐물이 좀 많기 때문이죠. 자,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혈당량 조절인데 먼저 첫 번째, 혈당이 높아. 무슨 소리야? 내 몸에 언제 혈당이 높아지냐면 밥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흡수를 하니까 내 몸 안에 혈당, 포도당이라는 혈당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내 피 속에 혈당 수치가 순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혈당을 다시 낮춰주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돼. 인슐린 호르몬은 어디서 내보냅니까? 이자죠, 이자. 이자에서 인슐린을 쭉 내보내는 거야. 자, 첫 번째, 식사를 했더니 혈당이 증가했어. 혈당이 증가하니까 다시 낮춰주기 위해서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혈당이 증가했다는 것도 누가 감지할까? 이것도 간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내가 다 이런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상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오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주잖아. 자, 혈당을 낮출 때 어떻게 하나 봐봐. 자, 혈액 속에 여기 안 나와있네요. 그려볼게. 혈관이야. 혈관 속에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아. 밥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 포도당이야. 혈당이 너무 높은 거죠, 현재. 어떻게 해야 돼?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 포도당을 잡아다가, 야, 너 일로 와. 너 여기 있으면 당뇨병 걸려! 포도당을 잡아다가, 어디다가? 간에다가, 포도당을 잡아다가 간에다가 다 집어넣어. 간에다가 집어넣어서 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야. 간에다가 저 포도당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뭉쳐놔. 그래서 간에다가 포도당을 저장해 놓은 상태를 우리는
글리코젠이라고 부릅니다. 글리코젠. 땅땅땅땅땅 간에다가 포당을 쌓아놓은 이 형태를 글리코젠이라고 불러줘요. 글리코젠. 자,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포당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자, 피 속에 있는 당분을 뜯어다가 간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피 속에는 당분이 적어지겠지? 그러므로 혈당량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혈당량은 낮아지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혈당을 낮춰줍니다. 또 어떤 것도 하냐면 인슐린은 자, 세포들 자, 피 속에 있는 혈당을 뜯어다가 간에 저장하기도 하지만 피 속에 있는 혈당을 뜯어다가 세포들한테 야, 세포들 이거 줄 테니까 빨리 에너지 만들어. 세포들한테 막 줘가지고 세포들이 그 에너지를 포도당을 빨리빨리 소모하게 만듭니다. 지금 혈당을 낮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간에다가 저장하기도 하지만 뜯어다가 세포들한테 막 줘가지고 빨리빨리 소모해!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체세포들한테 전달해서 포도당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인슐린의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가 되면서 정상 혈당량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구미호 알아요? 구미호. 전래동화에 나오는 구미호. 구미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인체 부위가 어디예요? 뭘 빼먹는다 하잖아. 간이죠. 왜 굳이 간을 빼먹는지 알아요? 이 글리코젠 때문에 그래요. 글리코젠이라는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간만 빼서 먹어도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미호라면 그래서 빼먹을 것 같아요. 근데 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분위기 이상하네요. 자, 좋아요. 자, 혈당이 너무 높을 때는 이런 기작을 이용을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혈당을 낮춰보자. 혈당을 다시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운동입니다. 운동을 막 해. 운동을 막 하면 에너지를 막 쓸 거 아니야? 에너지 막 쓰니까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쭉쭉쭉쭉 빠집니다. 혈당 수치가 낮아져. 너 너무 낮아도 안 좋으니까 이 혈당이 낮다는 걸 누가 감지한다? 또 뇌가, 간뇌가 감지해서 혈당을 다시 높여주기 위한 활동을 할 거 아니야? 혈당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글리코젠 상태로 저장되어 있던 당분을 다시 혈액 속으로 돌려보내면 되겠네요. 잘 봐.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다시 혈관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이 호르몬,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돌려보내는 이 호르몬을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글루카곤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 글루카곤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글리코젠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름이 글루카곤이야. 그래서 혈당을 다시 높여주는 호르몬의 이름이 아까 글루카곤이었다. 글루카곤이 글리코젠을 분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을 다시 높여주게 되어서 혈당량을 유지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나와요. 근데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적당하게 잘 조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호르몬들입니다. 우리 항상 활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 밥 먹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이 적당량이냐 여기 나와 있어요. 적당량의 호르몬의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혈액 100ml 속에 혈액 100ml면 여러분들 우유가 요만한 우유가 300ml인 거 알죠? 200ml인가? 300ml. 이 정도. 이거 3분의 1 정도. 혈액 요 정도의 혈액 안에 포도당이 100mg이 들어있어요. 100mg. 있죠? 100mg 들어있는데 이거보다 너무 많아지면 안 되고 이거보다 너무 적어져도 안 됩니다. 0.1%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원래는 혈액 100ml 속에 100mg 정도가 적당량인데 이거보다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삼투압 다 했어. 이거 다 했는데 삼투압 조절은 책에 설명이 안 되지만 말만 잠깐 설명할게요. 일단 뇌하수체
뇌하수체에서 나올 수 있는 호르몬이 바로 아까 말한 어떤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거야. 첫 번째, 너무 짠 걸 먹었을 때. 짠 걸 먹었다. 먹었을 때. 너무 짠 걸 먹으면 더 이상 오줌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목적은 뭐냐면 오줌이 많이 오줌으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오줌으로 밖으로 물이 나가면 안 되니까 뭐가 나와야 돼? 이때 드디어 항인효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짠 걸 먹었을 때 오히려 항인효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몸속에 체액의 농도를 높여준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삼투압 조절이야. 삼투압 조절은 누가 한다? 바로 항인효 호르몬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물을 너무 먹었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밖으로 오줌을 많이 내보내야겠죠. 오줌 많이 내보내겠죠? 밖으로 오줌을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와야 되죠? 항인효 호르몬은 많이 안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 항인효 호르몬을 가지고 몸 안에 체액의 농도, 즉 삼투압을 조절해내는 기작입니다. 물론 저 호르몬 말고도 또 추가로 공부해야 될 호르몬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은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암기할 수 있겠죠? 암기법도 같이 소개했고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5쪽 맨 위에 피드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피드백이 바로 이제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항상성을 조절하는 피드백은 음성 피드백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량작용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잘 봐봐. 기억나나? 간에다가 너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간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적으면 간에 있던 걸 뜯어다가 이렇게 하죠. 바로 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죠. 바로 넣는 건 인슐린이었고 빼내는 건 글루카곤이었죠. 그럼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관계야.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주잖아. 그럼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를 기량관계 또는 기량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표현법이야. 둘은 무슨 관계니라고 했을 때 둘은 기량관계예요. 하나는 높여주고 하나는 낮춰주거든요. 기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기량작용이라는 말이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나 신경이 있어서 몸의 상태와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절되는 것을 기량작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량작용한다. 그래서 여기 이두근하고 삼두근도 서로 기량근이라고 해요. 이두근이 이렇게 수축하면 팔이 오므러들죠. 그때 삼두근은 이완해야 돼. 펴줘야 돼. 팔을 필 때 어때요? 팔을 필 때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면 펴지는 거거든. 이 수축하면 펴지면서 이두근은 이렇게 넓어지죠. 이게 서로 반대 작용을 해서 이 위의 근육과 아래 근육이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것도 기량근이다.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기량이라는 표현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 다 배웠고요. 우리 115쪽 맨 밑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